숙제 확인 중에 어디까지였더라? 아, 그 워크북 하는 거였나? 4번까지? 아, 오케이. 자, 확인해보자. 데일리도 보여주고. 아주 글씨만 쓰시고. 진짜 뭐냐 이게 무슨 사람이 대화하는 거야 진짜. 여기 또 왜 젖었어? 이거 뭐 기름인데 딱 보니까 이거 튀김 먹다가 지금 뿌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다시가 다 했는데 채점을 안 하는 건가요? 채점 얼른 해야겠다. 명절 연휴 전인데 빨리 하고 가야지. 이런 날에 늦게 가려고. 자, 그다음 수현. 아, 나왔어? 명절 선물인가요? 아.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프린트 이따가 잠깐만 빌려주던가 아니면 찍어서 보내주던가. 알겠죠? 둘 중에 하나. 내가 지금 가져가면은 또 까먹고 안 줄 것 같아요. 복사해야 되니까. 시다. 5번부터 하면 되죠? 단어 수행 있다고요? 아니 그 수행 그걸 줘야 내가 뭘 만들어주는 거 말든 거지. 뭐 얘기를 하다 바로 얘기를. 아 그거요. 그거 근데 거기에 있는 단어랑 아마 내가 준 단어장이랑은 다를 걸요 아마. 아마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 서영이가 보내줬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봐요 선생님? 27일? 27일? 27일이면 아직 좀 남. 뭐 밤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20일 그 언저리에 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냐 연습지를 좀 만들어야겠네. 잠깐만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써놔야겠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언제 주면 되나?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수업할 때 그때 드릴게요. 그때 연습지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그 저기 뭐야 루빈이 제외한 나머지 네 분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지로 쓰시면 되겠고 오늘 자료를 좀 드릴게요. 오늘 자료에서 제가 딱 한 개 준비를 못했는데 그 유의어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얘기를 했었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의어를 내가 그 이제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나봐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과서 유의어를 누가 하신 것 같아갖고 처음에는 뭐 개꿀이다 나 유의어 작업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딱 이제 그 세팅을 해놨죠. 근데 이제 내가 단어를 봤는데요. 단어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쭉 보는데 이거 아니다 해갖고 다시 작업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교과서 유의어 싹 다 새로 작업해서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를 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일단 원문입니다. 쭉 주세요. 들어도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변형 문제인데요. 교과서 변형 문제 뽑았거든요. 그 교과서 변형 문제는 두 세트 있어요. 그래서 답지까지 포함해서니까 총 이제 4개 받으면 되겠죠. 답지. 그리고 두 번째 변형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거 심화 답지 또 드릴게요.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추가로 숙제입니다. 변형 문제까지 해보는 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5번 할 차례 5번 할 차례 맞죠? 5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죠? 잠깐만요. 저 불안해서 꺼진 거 아니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4강의 이제 10번 내용인데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제 1492년의 항해의 중요성이 cannot be exaggerated. exaggerate 하면 과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원래 우리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은요, cannot에 보통 to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to를 붙여주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생략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장될 수 없다잖아요.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중요성이 겁나 중요하다. 겁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뒷내용에는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왜 콜럼버스의 항해가 중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야겠죠. 왜 중요한지. 그것은 즉 그 항해는요, established a permanent link, 영구적인 연결을 확립시켰는데요. 어떤 연결이냐면 두 개의 온전한 생태계 사이에서의 연결을 확립시켰습니다. 어떤 생태계냐? That had evolved in isolation. 고립된 채로 진화해 왔던 두 개의 완전한 생태계래요. 자, from each another, 서로와 for almost 10,000 years. 거의 만년 동안이나 다시 그것은 거의 만년 동안이나 서로 고립된 채로 진화해 왔던 두 개의 온전한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연결시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콜럼버스가 이제 그 원래 약간 배경 지식 그 콜럼버스가 원래 신대륙을 발견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는 목적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맞아요. 오, 똑똑한데? 맞아요. 원래는 이제 인도에 그 수출 구하러 간 거죠, 사실상. 향신료 구하러 간 건데, 원래는 이제 육로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육로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로로 가라 해갖고, 이제 그 스페인 왕이랑 왕비한테 이제 지원을 받아서 배 타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후추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들여온 것이 이제 고추나 뭐 토마토 이딴 것들 이제 들여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배경지식적인 측면으로 얘기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온전한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연결했다는 건 뭡니까? 유럽 지역이랑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교류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때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의 어떤 이제 그 교류 관계가 생겼다. 문화적 교류 관계가 생겼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대륙은 어떻습니까? 서로 고립된 채로 이제 각자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 내용을 파라프레이징 하자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콜럼버스의 항해가 왜 중요하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콜럼버스의 항해의 중요성. 중요하대. 왜? 이게 왜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르게 발전해온 대륙인 거죠. 각기 다르게 발전해온 두 대륙의 어떤 그 교류를 활성화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기 다르게 발전해온 두 대륙이라면 당연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말을 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고립되어서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각자 서로 이제 문명 어떤 문화 이런 교류가 없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대로 발전을 했겠고요. 유럽 대륙은 유럽 대륙대로 이제 발전을 했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문화적 교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 항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 initial impact on the inhabitants of the Americas. 자, 아메리카 거주자들에 대한 초기의 영향력이 was catastrophic이었대요. 파멸적이었대. 그럼 최초의 영향력이 파멸적이었다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질병과 그리고 악명 높은 그런 이제 잔혹함이겠죠. 뭐에? 스페인 정복자들의 유라시아 그 악명 높은 그런 이제 잔혹성, 뭐 유라시아의 질병 이런 것들이 slaughtered the population. 그러니까 그 인구를 학살했답니다. 대량으로 학살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터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되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대량 학살을 했다고 한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a remarkably small number of European invaders. 자, 현저하게 적은 수의 유럽의 침략자들이 conquered 정복했습니다. The most sophisticated American states. 가장 정교화된 또는 고도로 발달된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여기선 고도로 발달된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고도로 발달된 아메리카의 국가들을 정복했어요. With startling ease. With ease는 손쉽게인데 startling이 붙었으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손쉽게. Laying. 그래서 뭘 했냐면요. Potentially the entire new world open. 이렇게 나왔습니다. Lay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얘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세계 전체를 노출되게끔 하면서요. 됐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European exploitation and colonization. 그래서 유럽의 착취와 식민지화의 그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신세계라는 거는요.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노출되게 하면서요. 이거 결국 뭔 얘기예요? 그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하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한 거죠. 그쪽으로. 그렇죠? 원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겠다 해갖고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말하면 우리 그 정규 수업에서도 배웠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봤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살던 곳이었으니까 거기를 이제 식민지 삼은 거죠.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럽의 착취, 유럽의 식민지화 이런 거에 이제 오픈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아주 현저하게 작은 숫자의 이제 유럽의 이 침략자들이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the arrival of European sailors in Asia. 자, 아시아, 유럽 선원들의 아시아 도착은요, did not have the same dramatic impact. 그와 똑같은 큰 영향, 극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답니다. 이어서 자, 문장이 상당히 기네요. Powerful countries, 강력한 나라들, 뭐를 포함
포함해서 인도라던가 뭐 중국 제국 그리고 이제 뭐 무골 제국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막부 뭐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여기서 그 쇼구네이트라고 나왔는데 그 쇼군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있잖아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그런 시절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처음에는요 merely tolerate the Europeans as traders. 자 유럽 사람들을 뭐로 이제 받아들였냐면요 그냥 무역자로서 용인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allowing them 그들로 하여금 to control only a few islands or enclaves 이런 거를 허용해줬대요. 즉 그 유럽 사람들로 하여금 뭐 소수의 섬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뭐 소수민족 거주지 이런 거를 통제하게끔 해줬어요. 그 해안가를 따라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죠. They did not interfere or become too troublesome. 자, 그들이 뭐 하는 한 간섭을 하거나 또는 지나친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뭐 이렇게 소수민족 거주지만은 뭐 이렇게 통제하게끔 했다. 소수의 섬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도달을 했었고 아시아에도 이제 도달을 했대요. 근데 이로 인한 영향력이 서로 다르다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제를 말하자면 사실 두 개로 말해야 되거든요. 이 글은요. 투웨이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세 번째 줄에 나왔었던 요 내용 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거주민들에 대한 최초의 영향이 파멸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아메리카 거주민들에 대한 영향이라는 거는 결국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거주자들에게 끼쳐진 영향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게 파멸적이었다고. 왜 파멸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질병과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들이 되게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렸고 식민지로 삼았고 굉장히 재앙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얘네가 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갔을 때도 그럼 똑같이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었대. 그래서 똑같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다?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역하는 사람, 그냥 상인 정도야. 이 정도로 일단 용인을 해줬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이런 작은 섬이나 소수민족을 통제하게끔 해줬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이 정도로 용인을 해줬다는 거죠. 반발이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얘네가. 야 그래 니네 이렇게 왔구나. 저기 섬 조그마한 거 있거든. 니네가 거기 알아서 해. 여기 소수민족이 있어. 니네가 알아서 조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끼친 영향력만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설명문입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유럽 사람들의 어떤 도착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류의 글은요 요약으로 내기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아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또 대입하고 내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명확한 주제문을 꼽으라고 하기가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를 두 가지로 잡아야 된다 했잖아. 아까 여기죠. 첫 번째는 여기 카타스트로피 나오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웨이를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둘 다 주제로 잡아야 돼. 왜? 아메리카 거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은 파멸적이었지만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제 2번 하웨이가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여기가 주제 1번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주제가 어떤 특정한 한 문장으로 이제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류 주장은 낼 수가 없겠고요. 내가 봤을 때 주제나 제목 요 정도로 출제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설명문이기 때문에 일치 문제로 내기도 상당히 좋겠죠. 그죠? 출제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많아 보입니다. 어법 같은 걸로 내기에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분사구문 문장도 좀 나와 있죠.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부분에 분사구문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출제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6번 가겠습니다. 4강의 11번. 자, 첫 문장에서도 한번 바로 명령문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다짜고짜 뭐 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nk of how you hold a pencil. 자, 너가 어떻게 연필을
잡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연필을 잡는 방식이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예시. 죄송합니다. 갑자기 학부모님이 오셔서 선물 주셔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자, 일단은 예시로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중간 이후에 주제문이 중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바로 가볼게요. 자, 너가 연필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생각해보래. 아마도 너의 선생님은 was very strict, 아주 엄격했을 거랍니다. With all her students, 그녀의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you could only hold a pencil away, 오로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연필을 잡을 수 있을 거랍니다. 또는 you'd get in trouble, 그러지 않았다면요 너는 곤란해질 수 있을 거랍니다. 자, the pencil holding technique, 그 연필을 잡는 기술은 was likely ingrained, 아마도 ingrained 됐을 거래요. 완전 나의 몸에 박혔을 거다, 체화가 됐을 거랍니다. 그리고 you'd find it uncomfortable to hold a pencil any other way. 자, 이 부분 잠깐 구조를 보자면 과목적어, 지목적어 쓰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적어 있은 해석이 없죠. 여기가 진짜 목적어니까 뭐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하는 것을? 연필을 다른 방식으로 잡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거랍니다. 또는 maybe, 아마도 you like skiing and decide to take some lessons, 너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할 거랍니다. 그리고 결정한답니다. 몇 가지 강습을 받기로 이렇게 결정한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잠깐 보기 전에 요 내용까지를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연필 잡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죠? 지금 그 or 저 문장부터는 좀 이제 스키 타는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시 1번으로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연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말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서 말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연필을 잡았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불편했을 거다. 결국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연필을 쥐을 것이다. 쥐을 것이고 연필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를 더 말하자면 다른 방식은 불편하다, 이 얘기였어요. 지금 간단하게 핵심만 쓴 겁니다. 예시 1번에 대한 이야기, 연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스키 타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몇 가지 강좌를 수강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having skied already for a number of years, 즉 수년간 이미 스키를 타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despite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전치사니까 동명사로 쓴 거죠. 그래서 동명사를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타 온 거니까요. 그렇죠? 완료형으로 썼는데 얘를 당연히 although로 써도 됩니다. although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although 나오고 주어 you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have skied,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치사로 바꾼 거예요. 전치사로 바꾸면서 이제 동명사 형태로 써준 거죠. 주어는 어차피 필요 없는 게 주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는 스키. 스키 타는 법 강습입니다. 스키 타는 법 강습. 자, 이런 상황이야. 일단 상황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스키를 아예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초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수년만 타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필 잡는 거는 어찌 보면은 맨 처음에 배운 거죠. 어렸을 때, 아기 때 막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 처음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처음 학습을 하는 거고요. 연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스키 타는 법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니죠. 처음 학습이 아닌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You may be surprised. 너는 놀랄 수도 있답니다. To discover.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돼서? 대절이야를 알게 돼서. Your posture and form aren't good. 너의 자세와 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랄 수도 있대요.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사실 그 스노보드를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스노보드를 이제 배웠는데 엄밀히 말하면 강사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좀 어찌 보면 야매로 배운 거죠, 야매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식 강사한테 가서 배운다면은 내 폼이 되게 구리다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이. 네. 자, 그 상황인데 이어서 보자면 Your instructor, 너의 강사는요 will have to, 뭐뭐 해야 할 것이랍니다. work harder,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거래요. To get you to change your form. 너로 하여금 너의 폼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get은 사역동사 같은 애입니다. 준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됐어요? 너가 너의 폼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뭐 하게 하다. 자, 그러면 너가 너의 그 자세나 폼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할 거래요. then 뭐보다 그녀가 was teaching a person,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사람? who never skied before, 전에 스키를 아예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강조한 내용은 뭡니까? 처음 학습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연필을 잡을 거고 다른 방식은 불편하다 했어요. 얘는 처음 배우는 거야. 근데 얘는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배운 친구예요. 적당히. 근데 이 적당히 배운 사람은 이미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번호로 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수강자는 자신만의 스키 타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잘못된 방법인 거죠.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정을 해야겠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 자세나 이런 걸 교정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떻다? 더 힘들답니다. 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교정에 대한 이제 이 난이도를 따졌을 때, 이 교정 난이도를 따졌을 때 어떻다? 그러니까 초보자랑 제가 편의상 초보자랑 중수라고 표현할게요. 중수. 그러면은 이 교정의 난이도가 중수를 교정하는 거랑 초보를 교정하는 거에 있어서 중수를 교정하는 난이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어렵다고요.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예 생초자를 가르치는 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도 지극히 공감합니다. 지극히. 네. 이유는 말할 수 없지.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That's because. 그게 왜 그러냐면 your muscles, 너의 근육이 have learned, 배웠거든. A certain way of skiing. 스키를 타는 특정 방식을 배워버렸거든. 즉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내용은 뭡니까? 네가 어쨌든간 스키를 타본 적이 있으니까 너 자신만의 버릇이 생겨버렸거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어떤 방식이냐? That you now have to learn. 너가 이제는 이 unlearning이니까 배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배움을 버리다예요. 배움을 버리다. 즉 이제는 네가 버려야만 하는 스키의 특정한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인 거죠. In order to pick up the correct form. 올바른 폼을 픽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득하기 위해서겠죠. 올바른 폼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제는 버려야만 하는 그 스키 타는 특정한 방식을 네 근육이 익혀버렸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내용. 그렇죠? So, 그러니까 so next time, 다음번에는 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요지예요. 요지. 요 문장. 됐어? 자, 난이도가 왜 높은지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왜 난이도가 높다고 했습니까?
이미 체화가 되어 있어서예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뭡니까? 이미 자리가 좁네요. 자리가 좁아서 제가 여기다 씁니다. 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미 잘못된 자세로 체화가 되어서 됐어요? 이게 이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시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장이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요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the next time 다음번에 뭐뭐 할 때 you are learning something new. 너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는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라. 대놓고 주장하고 있네. 명령문이죠. 반드시 뭘 해라? You do it the correct way the first time around. 애초에 너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라. 이거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제대로 배워라. 이거죠. That way. 그런 식으로 해야 you don't have to learn it twice. 너가 두 번 배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됐나요? 그럼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시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처음에 연필 잡는 방식을 왜 얘기했어요? 처음 학습이잖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연필을 잡을 거고 다른 방식은 불편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잡아진 게 계속 체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간 너가 처음에 뭔가를 배운다면은 그게 굳어져서 쭉 간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세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거야. 왜? 이미 체화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애초에 배울 때 제대로 배우라고요. 애초에 배울 때. 그래서 이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간에. 처음에 배울 때 한 방에 좀 좋은 곳에서 제대로 배워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이걸 바꾸는데 고생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됐고요. 나중에 수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출제할 만한 포인트는 뭐 어법, 어휘, 빈칸 뭐 이런 걸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삽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삽입. 문장 삽입으로 내기 좋은 문장이 딱 여기 두 개 보이죠. 얘랑 여기가. 둘 다 삽입으로 출제하기 좋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면서 이유를 서술하고 있죠. 그렇죠? 너의 근육이 스키 타는 거에 특정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내용 다음에 나와야겠죠. 난이도가 이게 더 높게. 왜 높은데? 이가 체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삽입으로 내기가 좋죠. 여기요. 삽입.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네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얘기도 아니고 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삽입으로 출제하기 좋고요. 빈칸으로 출제한다면 당연히 얘나 얘로 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빈칸 내야겠죠.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 부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Make sure you have. 아니면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됐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네가 새로운 걸 뭔가를 배울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빈칸해라. 반드시 뭘 해라? 제대로 배우라고 처음에. 왜 처음에 제대로 배우라고? 나중에 붙이기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 앞문장까지 싣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너무나도 좋겠죠. 패러프레이징 하기도 좋아요. 그냥 애초에 제대로 배워라 라는 뉘앙스면은 다 가능하겠죠. 애초에 제대로 배워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반이어를 섞어갖고요. 처음에 잘못된 방식을 채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초부터 제대로 배워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부정문 형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보다 애초에 제대로 배우라는 말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7번 질문입니다. 4강 12번이에요. 자, 여기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좀 쉬었고요. 방금 전 지문은 난이도가 되게 쉽잖아요. 글 난이도가 쉬운데 글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예시 두 개를 말함으로써 만약에 빈 칸으로 낸다면은 예시 두 개를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예시 두 개를 기반으로 추론을 해서 빈 칸을 내야 되니까 저는 빈 칸 내기 너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4강 12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통과 의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right of passage라고. 이 통과 의뢰가 뭔지 모를까봐 제가 혹시나 해갖고 좀 이제 사전적 의미로 좀 써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통과 의뢰가 뭐냐면요. 개인이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떤 특정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 같은 거, 이런 거를 통과 의뢰라고 합니다. 정말 쉽게 말할까요?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게 통과 의뢰예요. 통과 의뢰,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뭡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게임 같은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 같은 거. 내가 게임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게임에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 그게 통과 의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식 이런 거. 자, 통과 의뢰는요, are not a rational activity. 이성적 활동이 아니랍니다. 이거는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알 텐데, 일단 좀 읽어봅시다. 통과 의뢰는 만들어지는데요. To bring physical and emotional energy.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도록 보완된답니다. 즉, 앞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되죠. 이성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성적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인 활동에 가까운 거예요. 이 통과 의뢰라는 거. To a climax bonding a group. 그러니까 이 최고조로 집단을 결속하면서. 그러니까 정서적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집단을 결속하도록 보완이 된 거랍니다. 여기까지가 주제예요. 여기까지. 두 문장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장이 주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다. 통과하려는 무엇이다? 이성적 활동이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으로 집단을 결속시킨다. 됐어? 자, 통과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예시가 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제 집단을 결속시킨다고 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통과하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통과하려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루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다.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떠오른 예시가 있는데 이걸 통과하려고 해야 될지 루틴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일단 읽어봅시다. 자, they possess an experience, not an aha라고 나와 있네요. 그것은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아하가 아니라. 아하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이제 뭔가를 이해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했을 때 뭔가 내는 그 소리가 아니라 경험을 생산해낸다는데 좀 더 이어서 볼게요. Corporations, 기업은 have produced road course events. 로드 코스 행사를 만들어냈대요. To provide a physical challenge.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과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드 코스 행사라는 걸 만들어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통과 의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이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연수원이 있어요. 연수원이 대부분 저기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그래서 연수원으로 다 데려가요. 신입사원들을. 그럼 거기에서 보통 한 4박 5일 내지는 5박 6일 정도를 거기에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마치 군대 마냥. 그렇게 해갖고 진짜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요. 군대에서 원래 6시에 일어나니까 똑같아요. 군대 생활이랑 6시에 일어나갖고 다 같이 이제 씻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운동장에 모여갖고 운동장 이제 구보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하고 이런 거 다 해요. 그런 걸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일종의 통과 의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힘든 일하고 여기서 사람들이랑 극기훈련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회사 생활이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 근데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네가 앞으로 이 험난한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튜토리얼 얘기를 했었죠. 됐나요? 아까 말했죠. 통과 의뢰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신입사원이라는 이 회사 생활을 하게 된다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로 이렇게 같이 결속을 좀 해보자. 우리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로서 우리는 같은 팀으로서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죠.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떤
그 이제 뭐야 그 집단을 최고조로 이제 결속을 하면서 이제 그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이어서 볼게요. 어떤 단체는 또한 included 포함했는데 on emotional challenge 정서적으로 힘든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of rebuilding fears and significant life changing events. 깊이 파묻혀 있는 그런